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9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벤피카는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탄탄한 중원과 날카로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4승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파말리캉을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강력한 홈 경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벤피카는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으며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벤피카 공격의 핵심은 최전방의 파블리디스입니다. 그는 탁월한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으로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벤피카의 공격 전개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악티르코글루가 빠른 발과 기술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위협적인 크로스와 슛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중원에서는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 전환을 돕는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베테랑 수비수 오타멘디가 후방에서 경험과 리더십으로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강팀을 상대로 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스페인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든 바 있지만 라리가 최근 8경기에서는 단 1승에 그치며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5승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들쭉날쭉한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벤피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으며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공격의 중심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그는 뛰어난 골 결정력과 공중볼 장악력으로 팀의 득점원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위협합니다. 또한 가비는 창의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의 조율이 다소 불안정하며 올모의 부상 공백은 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테어 슈테겐과 마르티네즈의 부재가 아쉬움을 남기지만 아라오가 복귀하며 수비진의 안정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의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벤피카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고 바르셀로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벤피카는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을 흔들고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벤피카의 후반 집중력 저하와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양상은 팽팽하게 진행되겠지만 주중 경기라는 특성상 체력 안배가 중요할 것이며 양팀 모두 대량 득점보다는 신중한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두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허점을 보이는 만큼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리버풀은 최근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는 6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단 한 골만 허용해 대회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중원과 공격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효과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살라는 여전히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아즈는 빠른 발을 활용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중원에서는 맥앨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팀의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정확한 패스와 넓은 시야를 통해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반다이크가 리더로서 팀을 이끌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서 코나테는 부상 복귀 이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수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릴의 빠른 역습에 대비하는 데도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릴은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릴의 공격진에서는 데이비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득점 능력과 뛰어난 위치 선정은 리버풀 수비진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벨라는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통해 팀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그로바의 부상 공백은 릴의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 화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는 디아키테와 알렉산드로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산토스의 부재로 인해 수비 조직력에 다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 메우니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수비수이지만 리버풀의 속도가 믿는 공격에 맞서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릴은 원정 경기에서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부상으로 인한 변수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강한 경기력을 자랑하는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특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릴이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도 있지만 리버풀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을 상대로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흐름상 리버풀이 점유율을 장악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인 경기 결과는 리버풀의 우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공격 전개로 릴의 역습 패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팀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최근 리그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리노, 로마, 그리고 인터 밀란과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들을 상대로도 끈질긴 저항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과 수비 전환에서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경기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르솔리니가 팀의 핵심 역할을 맡아 창의적인 플레이와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활약으로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카스트로가 상대 수비진을 흔들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프로일러가 활발한 움직임과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로냐의 약점은 유럽 대항전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단 한 골에 그치며 4패 2무의 초라한 성적을 기록, 특히 득점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큰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6경기에서 18골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고 셀틱과 브리에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의 중심은 기라시가 맡고 있으며 그는 득점뿐 아니라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란트와 바이노 기튼스는 활발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이선에서 득점을 지원하며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와 홀슈타인 킬에게 예상 밖의 결과를 허용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8패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축 수비수인 줄레와 벤세바이니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커 수비 조직력 약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르트문트의 강력한 공격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볼로냐의 수비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볼로냐는 이미 리그에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도르트문트가 쉽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원정 수비 불안으로 인해 볼로냐가 최소 한 골 정도는 득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초반 볼로냐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르트문트가 뛰어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도르트문트가 한 골 차로 승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지만 볼로냐가 끈질긴 저항을 통해 예상보다 더 치열한 경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